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해 볼 기업이 사이맥스 이제 반도체 이송 장비 만드는 회사거든요. 한번 봅시다. 이제 이 회사를 사이맥스를 딱 들어가면 이 회사가 뭘 만드는지 딱 나와요. 이게 제품 소개 들어가서 반도체 이송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주력 제품으로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걸 한 번씩 눌러 보시면 이런 장비들이에요. 이 회사가 만드는 장비들이 이런 반도체를 이송하는 장비고, 로봇 산업도 하나 봐요. 이거 보면 1축, 2축, 3축, 3축 로봇이네요. 관절이 3개잖아요. 3, 4축 정도 되는 로봇인데, 이런 거는 아마 대부분 스마트 팩토리에 많이 쓰이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일단은 주력 상품은 반도체 이송 장비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 한번 봅시다. 이제 사이맥스 시설 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 준비. 일단 이 회사는 기본 반도체 이송 장비 모듈을 제작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TPM 이거는 우리가 좀 뭐 알아봤자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큰 틀에서만 합시다. 반도체 이송 장비 모듈을 만드는 회사이고, 그 회사에서 납품하는 주요 고객사는 세메스, 원익PS, 테스. 원익PS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고, 테스는 아마 제가 생각해 후공적 테스트하는 회사로 기억하고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핵심 경쟁력, 이 회사의 경쟁력이 뭐냐? 이송 장비의 다양한 얼라이트, 로봇, 백본, 진공 로봇, 뭐 챔퍼 등을 통해서 이제 자체 설계 제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 반도체를 옮겨주는, 이렇게 로봇처럼 윙윙 옮겨주는 그걸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걸 통해서 이 로봇 산업도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신규 투자를 했죠. 그 부분을 보면 다관절 5축 로봇의 국산화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원래는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에 옮기는 건데, 그걸 통해서 이 로봇 산업에 진출을 한다 라고 봤죠. 그리고 이 반도체 장비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자회사로는 신도 ENC라고 가지고 있네요. 이 회사는 뭐 하냐면, 보면 굴뚝 매연 정화 장치 산업 및 하수 처리장의 공용의 오염 정화 산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을 보면 6%로 환경설비라고 잡혀 있어요. 이게 자회사가 하는 산업이에요. 정화장치. 정화장치 쪽을 하고 있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이쪽은 뭐 친환경 쪽으로 특히 뭐 곽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큰 곽강을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회사로의 메리트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이번에 33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했는데요.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신규 산업인 로봇 설비에 대해서 신규 투자가 들어갔어요.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다트에 들어가면 밑에 신규 시설 투자가 나오거든요. 그럼 33억 원. 투자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존 산업 확대. 기존 산업은 반도체 웨이퍼, 반도체 이송 장비인데, 그거랑 스마트 팩토리 등을 위한 시설 투자.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 아까 말했던 그 로봇, 지들이 잘하는 로봇, 그 산업의 그 축을 이용해서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로봇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쪽 산업도 이제 진출을 하겠다는 거고, 이 회사는 반도체 장비가 94%, 자회사가 이고 있는 환경 설비가 6%인 회사인 거고, 밑에 주력 장비 현황들을 쭉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납품하고 있는 게 테스, 전공정, 국내 테스가 전공정이네. 그 다음에 원익 IPS, 이게 뭐 원익 IPS 여기 있네요. 이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이 고객사가 이쪽이네요. 사이맥스 주력 고객사, 전공적인 이렇게 해외 뭐 후공정에도 납품하고 있다. 그렇다고 알 수 있고, 이제 신규 성장 동력 다관절 이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거를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 회사는 신규 투자도 하고 기존 산업도 잘 되고 있으니까 향후 성장이 아마 이 지금 계속 반도체
시설을 계속 짓고 있잖아요. 반도체가 부족해서. 이제 메모리는 안 짓지만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은 계속 짓는단 말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또 이게 필요하니까 이쪽에 대해서도 이제 그러니까 향후 성장 동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로봇 산업도 기대감이 크지만 실제로 그게 아직 매출액이 얼마나 잡힐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 되는 건데, 시총은 1700억, 부채 비율은 47%밖에 안 되고 PER이 6.6%. 실제로 한 7배, 8배 정도로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면 저평가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이 작년 12년도부터 보면 쭉 성장, 이제 실제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완전 이제 바뀐 거는 17년도예요. 17년도에 16년도 대비해서 2배가 넘었죠. 이때 한번 성장이 나왔고 2020년도에 한번 또 성장이 나왔죠. 늘었다가 다시 줄었다가 20년도에 성장이 나왔는데, 여기는 보면 2020년도 2017년도에 성장이 나왔다가 18년도에 줄고 이건데, 오히려 얘는 2020년도에 성장을 했고 2021년도에 더 성장을 했어요. 왜냐면 이번에 2월 10일 날 결국에는 이 회사가 2021년도 매출이 나왔는데 2,400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40% 상승했어요. 영업이익 317억, 38% 상승했고, 당기순이익은 10%밖에 상승을 안 했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되게 큰 상승을 이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한 40%씩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럼 또 성장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장 동력이 있고, 향후에 2022년도, 3년도에도 아마 반도체 회사들이 계속 증설을 하면 납품을 하겠죠. 그럼 거기에서 이 회사는 결국 반도체를 증설하냐 안 하냐, 거기에서 납품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2022년도에는 어떤 성장 동력이 있냐 보면, 기존 산업도 잘 되고 로봇 산업도 나쁘지 않다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 회사가 실적은 최소한 꾸준히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최소 뭐 매출액 2천억에 영업이익은 한 적어도 한 250억에 300억 사이? 그 정도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PER은 향후 7배, 8배에서 뭐 9배, 10배까지 증가해봤자 그만큼밖에 증가를 안 할 거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때를 한번 봅시다. 과거에 이제 반도체, 이때 보면 반도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되게 많이 올랐을 때거든요. 반도체가 왜냐 잘 팔려서, 비메모리가 메모리가 되게 잘 팔려서 그때였고, 그때 보면 이 회사가 신규 상장이 이때 됐었던 것 같아요. 신규 상장을 하고 횡보를 하다가 이때 이제 뭔가 반도체 그게 있었겠죠. 와, 반도체주가 되게 큰 상승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때 거래량 터지고 이때 거래량 터져서 쭉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 거래량 없이 쭉 2배 정도까지 올랐어요. 이 주가가 실적과 같이 움직인 거라고 보면, 이거는 어떤 세력이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이 회사가 여기 이제 이때 매수를 한 게 세력이 매수를 한 거냐, 아니면 뭐 개인 기관 외인들이 이 회사의 실적을 보고 좋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한 거냐,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예요. 세력이 매수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근거를 봤을 때 이때 보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가 그러니까 막판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후에 하락이 나왔냐 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때 이만큼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때 거래량이 하나도 안 터졌어요. 이때에 비하면 크게 터진 게 없어. 그렇다는 거는 이 회사는 대부분 이제 회사가 좋아질 걸 알고 실적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니까 개인 기관 외인들이 꾸준히 매입하면서 주가를 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수가 상승하면서 반도체 사이클을 타면서 같이 올랐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왜냐하면 세력이 매수했으면 분명 털었을 텐데, 그런 털었다는 거래량 자체가 없다 보니까요. 일단 이렇게 움직였고, 이번엔 어떻게 움직였냐 보면, 이번에도 상한가 이때 한번 빵 때렸죠. 코로나 때 하락하고 나서 횡보하다가 한번 빵 때리고, 이제 횡보하다가 상승까지 했어요. 코로나 이때 대비하면 2배 정도 오른 거겠죠. 근데 보면
이때도 오르고 하락을 했는데 이건 지수랑 같이 뭔가 꾸준히 하락하는 거지 뭔가 누군가 매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이 회사들은 이때 매수한 것도 뭔가 세력이 매수한 것다기보단 뭔가 저평가되어 있고 뭐런 그런 이슈 때문에 뭔가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빠진 거죠. 근데도 이 바닥을 좀 지켜주는 느낌이 강하죠. 보면 지수는 분명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면 전저점을 깨고도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이 주식은 전저점 안 깨고, 왜냐면 그 전에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전저점도 안 깨고 다시 반등이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대부분 바닥을 다져서 향후의 상승을 이제 되돌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죠. 이 회사에 봐야 될 건 첫 번째, 저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긴 해요. 실적 대비를 한다면. 그리고 향후 성장성이 있는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가가 비싸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가 어떠냐라고 봤을 때 코로나 이전 이때 횡보했을 때 구간까지 거의 다 왔고 바닥을 다진 거 보니까 뭔가의 이 그러니까 이 거래량 터진 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뭔가 그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때 그게 나왔다고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하락하기 전에 이 회사가 바닥을 다진 다음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됐구나. 왜냐면 바닥을 다진 것도 이제 쌍바닥을 다진 것도 다진 거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이번에 빵 터졌죠. 그 이후에 상승만 했으면 됐던 건데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 대신 여기 지켜준 거고. 실적도 이번에 잘 나왔고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번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보면 지수에 대비해서 엄청 안 빠졌어요. 견고하게 버텼죠. 이제 이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 메모리 사이클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락 때 오히려 얘는 상승을 했어요.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외인들이 막 사들이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니라 이게 그걸 볼 수 있나? 해외 이제 미국 주식 이제 마이크론을 봐야 되는데요. 마이크론 주가를 보면 거의 이제 막 지금 신고가예요. 그 정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강해요. 마이크론도 이제 삼성전자, SK랑 마이크론 이게 이제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 산업을 하는 세 개의 회사잖아요. 이걸 세 개의 주가를 보면 이쪽이 되게 상황이 좋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이맥스도 이번에 나쁘지 않게 잘 버틴 것 같은데 라고 만약에 이게 상승 1파였다면 저는 크게는 안 잡을 것 같아. 이 정도? 지금 매수를 한다면 그냥 무난하게 한다면 2만원 선까지도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여기까지만 봐도 수익률이 참고로 저는 이제 장기 투자 그런 건 안 합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정도 20%? 그러니까 한 19,000 얼마쯤에 이 근처에 왔을 때 매도를 하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하네요. 그러면 이상 영상을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종목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